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갈라테이아입니다. 오늘도 트로이너 피스 월드로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선택이라는 주제로 카드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내 삶에 펼쳐져 왔던 어떤 패턴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더 이상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런 것에 대해서 읽어보려고 해요. 자, 오늘도 선택지는 3가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끌리는 카드 또는 원석 선택해 주시고 해당 타임스탬프로 가셔서 메시지 들어주세요. 선택할 시간 조금 더 드릴게요. 네, 1번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1번 분들께서 반복적으로 해왔던 어떤 패턴들,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앞으로 그 선택이 반복되지 않는 방향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분들께서 지금까지 반복해온 어떤 패턴의 핵심을 살펴보자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걸로 보여져요. 책임감이 있어 보이고 안정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진짜 핵심은 뭔가 떠날 준비가 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는 떠나고 싶은데 모종의 이유로 나의 안정감,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 이런 기준들에 나를 맞춰서 내가 진짜 자유로워지고 원하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훌쩍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패턴들을 반복해 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챙겨야 될 것들을 이유로 떠나지 못했던 것들. 여러분들은 굉장히 누군가를 지켜주는 그런 에너지가 많이 있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보호자적인 에너지, 엄마 같은 그런 느낌의 성향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것들이 어떤 가정이라든지 관계에서라든지 내 역할에서라든지 내 현실 전반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지켜주고, 누가 상대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들, 뭔가 안정된 상황들, 안정된 관계들, 이런 것들을 내가 지켜내기 위해서 머물렀던, 그곳에 내가 머무르는 것이 미덕이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여러 번 짐을 싼 것 같아요. 영혼은 이미 여러 번 짐을 쌌는데 스스로가 그곳에,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계속 떠나기를 미루는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게 여러분들이 1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반복적인 패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항상 떠나려고 하면 뭔가 다른 곳으로, 이게 물리적인 이동이 될 수도 있고 관계적인 이동이 될 수도 있고 정말 그냥 마음의 이동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 뭔가 내가 바꾸는 것,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 물리적으로 뭐 이사를 하는 것,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늘 지금은 아니야, 때가 오겠지, 이러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패턴들인데, 제가 오늘은 이제 제너럴 리딩이고 하다 보니까 이 패턴에 좀 집중해서 이 패턴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이제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몇 가지의 이 패턴들을 사례, 예시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내 상황에 맞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첫 번째로 관계적인 부분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뭔가 감정은 이미 그 사람을 떠나 있는데 관계를 끝내야 된다는 것도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이 말은 하고 가야지, 또는 이건 정리하고
떠나야지. 이 사람 상태가 좀 좋아질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떠나야지. 뭐 요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이유를 그 사람을 위한 또는 나 자신을 위한 이유를 대면서 결국 떠남의 조건을 두고 내가 떠나지 못했던, 그 자리에 머물렀던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요. 또는 이게 일이나 사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프로젝트까지만 하자. 후임자가 생길 때까지만 하자. 이건 내가 아니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덕처럼 보일 수 있어요. 물론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말도 없이 내가 떠나고 싶다고 하던 일 내팽개치고 떠나면 안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것들이 좀 그 정도를 넘어선 상태? 다소 미덕처럼 보일 수 있어도 나의 생명력을 담보로 헌신한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물리적인 이동이나 변화에 대한 좀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뭐 이사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어떤 물리적인 전환을 이제 앞두고 계속 짐을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 이건 버리면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어떠한 자꾸 이유를 대면서 나의 이사 또는 집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장소에서 내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하나의 이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대청소나 이런 정리의 시간들을 미루는 것,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짐의 문제가 아니라 떠나는 순간을 계속 미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감정적으로 완전히 떠나지 못하는 감정적인 변화. 이미 선택은 끝났는데 머릿속으로 계속 점검하는 거?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나? 조금만 더 이해하면 후회가 없을까? 이렇게 계속 그 상태를 계속 끊임없이 점검하는 거. 감정적으로. 떠남을 연장시키는 그냥 핑계? 이런 거죠. 정말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사고라기보다도 그냥 약간은 좀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좀 쓸데없는 생각들로 그 감정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이제 또 다른 사례로는 약간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묶여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경우에.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끝까지 챙기는 사람이 나답다. 물론 이건 굉장히 저도 중요하고 아주 그 의식 수준이 높은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로 떠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나의 역할, 내가 챙겨줘야 한다,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나의 역할을 나답다라고 느끼면서 계속 미루는 거죠, 이동을. 완전히 챙긴 뒤에, 완전히 그 사람을 챙긴 뒤에 떠나야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가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이 떠나는 것을 죄책감으로 바꾸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뭐 배우자가 굉장히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이런 것들을 내가 역할을 다 해야 돼. 내가 아내로서 남편을 챙기는 게 미덕이야. 내가 엄마로서 아이들을 챙겨야 되는 게 미덕이야. 근데 남편의 어떤 잘못된, 아주 극단적으로 극단적인 행동, 예시는 들지 않을게요. 그런 행동들을 나한테 계속 반복하고 있고 내가 떠나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위치를 지키고 그 상대방을 챙겨야 된다는 그런 이유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반복되는 패턴을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예시를 좀 디테일하게 나열해 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1번 분들은
언제든 떠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선택은 늘 조금만 더 챙기고 나서 이런 패턴을 반복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내가 지금까지 왜 자꾸 이러한 식의 패턴을 유지하게 했는가, 이 패턴을 유지하게 만든 어떤 믿음이라든지 그런 감정이 무엇일까로 뽑은 카드가 세븐 오브 완드 카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약해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책임감이 강하신 분들로 보여지거든요. 내가 버티지 않으면 무너진다라고 이렇게 믿고 계셨을 수 있어요. 이걸 내가 내려놓으면 내가 패배한 것 같다, 내가 지켜내지 못한 것 같다,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감정들, 이러한 나의 믿음들이 이 패턴을 반복해 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 때문이 아니라 지켜야 한다는 긴장감이에요. 내가 안정감을 유지한다는 건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조금 깊은 곳에서는,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것들을 내가 지켜내야 한다라고 믿으면서 그런 긴장감으로 계속 이런 부분들을 반복해 왔다. 지키고 있다는 자의식, 나는 지켜야 되는 사람이야,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야, 이러한 사람이라는 나를 붙잡고 계속 반복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1번 분들이 끝내야 될 선택은 파이브 오브 완드 카드로 나와 있는데, 이제는 뭔가 비교 속에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선택들은 끝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내부적인 충동들이 있을 거예요. 외부와의 어떤 경쟁이라기보다도 스스로를 어떠한 잣대에 맞추면서 이 정도는 참아야지,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아, 남들이 보기에 이거는 모양이 안 좋잖아. 아까 잠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뭔가 내가 이혼을 해야 돼,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떠나야 하는데, 너무나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떠나야 되는데, 아, 이혼한 사람은 굉장히 사람들이 무시해,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편견이 있잖아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뭔가 더 잘 살고 있는 사람으로 보고, 혼자가 된 사람들은, 이혼을 한 사람들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떤 사회적인 잣대나 남의 눈에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자꾸 내부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미 없는 소음이라고, 이것들은 이제 끝내라, 내부적인 이런 충돌들은 이제 끝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새롭게 선택해야 될 태도, 이 패턴이 반복됐다는 건 내가 같은 선택을 늘 했기 때문에 같은 패턴, 같은 현실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면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선택을 반복해 왔구나. 알아차리는 순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내가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다른 현실이 펼쳐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에 패턴들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우리 1번 분들은 앞으로 어떤 태도를,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로 뽑은 카드는 매지션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마법사는 이렇게 말해요. 이제 어떤 반응을 끝내고 시작하라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이동을, 그 떠남을 이미 마음속에서는 짐가방 여러 번 쌓아 놓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들고 행동으로 좀 옮길 때 그런 시작을 말하는 것 같아요. 준비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외부 조건보다 지금의 나, 그것을 신뢰하고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도구들을 좀 사용해 봐라라는 조언도 살짝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어떠한 도구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들을 활용해라.
사용하지 않았던 나를 다시 꺼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나, 보호하는 나만이 나는 아니죠. 정말 날개를 달고 훨훨 날 수 있는 나도 있어요. 정말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굉장한 재능이 있는 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약간 일적으로 보자면 지금 내가 어떠한 위치와 역할 때문에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장소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마음속으로는 여러 번 떠나서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못 떠나고 있었다, 가령. 그러면 지금 내가 새롭게 하고 싶은 어떤 다른 분야의 그런 재능들? 이런 게 있을 건데 그것을 이제 꺼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롭게 출발하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이 분명히 1번 분들의 내면에는 다른 새로운 대안이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여러 번 떠남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꺼내라, 시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완벽한 때를 무조건 기다리지 말고 사실 1번 분들을 버틸 만큼 버텨오시지 않았을까, 할 만큼 책임질 만큼 지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움직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선택을 이제는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진정한 창조를 하는 거죠. 마법사는 현실 창조의 에너지를 갖고 있고 내가 원하는 현실을 위해 선택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선택을 이제 정말 다른 선택을 했을 때 그 이후에 현실적인 변화로는 더 풀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자유의 시작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라는 부분을 완전히 좀 훼손당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너무 멋지십니다. 사실 요즘에는 굉장히 현대인들은 힘든 거 안 하고 특히 약간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거 많죠. 힘들고 어려운 일 피하려고 하고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1번 분들은 그래도 열심히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써 오셨던 분들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는 내가 싸놓은 짐을 딱 들고 떠나셔도 괜찮다. 그러면 굉장히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아있다는 감각이 돌아오게 될 거고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가벼워지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 변화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안정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더풀 카드는 바보 카드이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는 미쳤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으로 숨이 트이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라고 카드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주는 결정의 키워드 한 장 열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카드에는 당신의 삶을 책임지세요. 창의적인 모험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험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갖춰지지 않아도 가볍게라도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뭔가를 책임지라는, 이 삶을 책임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책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라는 그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미 없이 버티는 책임이 아니고 창조적으로 선택하는 책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의미, 진실성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내가 더 의미 있는 삶, 더 진실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한번 이 순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선택은 분명합니다. 남아있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삶, 자유로운 삶, 정말 가벼워지는 삶, 이런 삶을 꿈꾸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새로운 선택. 이 영상이 1번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첫 번째 발걸음이 되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2번을 선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선택, 내가 지금까지 지금 어떤 패턴들을 반복해 왔는지를 카드를 통해서 확인해보고 다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2번 분들이 반복적으로 해왔던 선택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온 패턴의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일단 함께 하는 것, 인정받는 것. 항상 2번 분들은 혼자 있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누구한테 인정받으면 굉장히 좋죠. 근데 그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더 집착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 내가 잘 해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근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이 패턴들에 대해서 잘못됐다, 잘됐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잘못된 건 없는데 그게 지나쳤을 때 그게 어떻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를 괴롭힐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은 함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로 보여지고 그 무리 속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나아가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즐겨 오셨을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진짜 좀 핵심은 제가 좀 잘못된 패턴들을 좀 한번 짚어보려고 했기 때문에 함께 있음과 인정받음을 나의 방향성을 증명받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해온 패턴. 그래서 항상 혼자 가기보다 누군가와 함께 그 길에 서 있음을 확인해야 그래야 안심이 되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는 것을 놓치고 내가 잘하고 있음을 자꾸 외부에서 확인을 받고 싶은 그런 패턴을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조금 구체적인 예시나 사례들을 분류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들으시면서 나도 이러한 패턴에 좀 해당이 되는 것 같다.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반복되는 패턴들을 알아차리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조금 길게 다뤄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런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가도 되는데 굳이 같이 가는 선택을 하는 것. 사실은 혼자 해도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와 함께 해야 맞는 길인 것 같다라고 느껴서 자꾸 어떤 모임이나 팀을 이렇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어떤 마음이 정해졌는데 저 사람도 동의하면 맞는 선택이겠지 하고 묻는 거예요. 내가 이미 결정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를 내가 결정한 이 선택을 내가 믿지 못하고 상대방이 동의를 해줘야 내가 한 선택이 맞다라고 좀 믿게 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행이 함께하는 게 필요해서라기보다도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이런 경우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인정을 받는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느끼는 경우.
뭐랄까, 박수의존형? 약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거나 역할을 부여받거나 너 없으면 안 돼, 막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자리가 힘들더라도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구나 라고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필요하니까 머무르는 그런 자리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상대방으로부터 약간 이용당하는 느낌?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주변에서 너가 맞아, 너가 최고야 이러면서 그 자리에 앉혀놓고 약간 부려먹고 이런 느낌들도 좀 살짝 들고요. 그러니까 인정받는 자리에 있을 때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또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어떤 관계나 일이나 내 팀이 잘 굴러가면 내 선택이 옳은 거다라고 그런 성과라는 것을 가지고 나의 방향을 증명받는 그런 패턴. 관계가 유지되면 내 선택이 옳았다라고 느낀다든지, 어떤 관계들은 사실 나에게 굉장히 좀 적절하지 않은 관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관계가 유지돼야 내가 선택이 옳은 거야, 때로는 끊어내야 될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관계가 유지되는 게 내 선택이 옳았다라고 느끼고, 어떤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면 이 길이 맞다 이렇게 확신하게 되고, 물론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맞죠, 그쵸?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 프로젝트가 어그러졌을 때 더 좋은 어떤 대안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실 세상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번 분들은 이렇게 어떤 관계의 유지나 프로젝트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맞다라고 증명받는 그런 패턴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가 더 잘하면 되지, 조금만 더 가보자, 이런 식으로 방향성에 대한 기준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가 되는 거죠. 나의 어떤 느낌이나 직관은 나 스스로가 나를 믿는 것은 배제하고, 남들의 평가나 내가 함께 만들어낸, 누군가 꼭 함께 해야만 그것이 내가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혼자 가면 불안한 게 아니라 설명할 사람이 없는 게 불안하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길이 맞다고 말해줄 사람이 없는 상태 있잖아요. 그게 맞아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는 상태가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옆에서 이게 맞다 이렇게 해줘야 내가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동반자라든지 멘토라든지 파트너, 청중, 이런 것들을 자꾸 내가 찾는 선택을 해왔을 그런 가능성,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한테 맞다라고 얘기해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가 나는 너무 불안해, 이렇게 느끼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곁에 오래 머무는 패턴. 그러니까 이해를 받았을 때 정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비슷한 느낌이긴 합니다, 위에 얘기했던 거랑. 나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 나의 재능을 알아봐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환경, 사실 그거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봐주면 굉장히 좋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적절하게 그 상황을 사람들이 인정해주니까 좋다, 이걸 좀 넘어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니까 내가 가는 길도 맞을 거야 라고 이렇게 연결돼 버리면은, 이 관계가 그 상대방이 나의 나침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맞다라고 했을 때만 내 길이 옳은 것 같은 거죠. 때로는
외부에서 누군가가 그게 틀리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신념으로 맞다라고 생각하고 밀고 나아갈 때도 있는데, 결정권이 외부에 주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몇몇 가지 좀 예시를 들었는데, 근본적인 패턴은 다 똑같아요. 방향을 잃은 적은 없지만 나 혼자 확신한 적도 없었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함께 해야만 옳은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서 있으면 그 자체로 그냥 옳은 길이라고 그렇게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리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동행이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증명이 아니라 내가 옳다라는 것에,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에 증명이 아니라 그냥 선물 같은 그런 단계, 선물 같은 느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정도? 근데 그걸로 자꾸 밖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런 패턴들을 왜 자꾸 나게 생기게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리딩을 더 해볼게요. 이 패턴을 유지하게 만든 진짜 나의 믿음이나 감정은 에이스 소드로 나왔어요. 이거는 약간 신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옳다라고, 이 선택이 맞다라고 그냥 늘 믿어오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외부적으로 그냥 사회적인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 내가 성공하고 사람들 무리 안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온 그러한 것으로 보여져, 이 카드는. 하지만 이렇게 이 명확한 이 신념은 어떤 유연함을 잃어버렸을 때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맞다라는 확신으로 유지됐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더 손해를, 내가 성공처럼 보여도 나를 갉아먹고 있거나 손해보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너무나 오르니까 내가 이렇게 나를 희생해서라도 이 선택이 맞는 거라고 너무 확신해 오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카드는 이제 내가 무엇을 끝내야 하는가, 나이트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느껴지기로는 아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내 모습, 이것을 좀 내려놓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분들은 틀리지 않기 위해 굉장히 신중하고 내가 책임지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성실하게, 굉장히 되게 아주 멋진 자세거든요. 근데 이게 좀 지나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 성실하게, 너무 지나치게 나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약간 뭐랄까 과로하는 느낌, 요런 부분도 좀 그렇게 좀 느껴져요. 이 함께하는 이 일 속에서 함께 누군가와 하는 데 있어서 그것에 대한 성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희생해왔다. 성실하게 아주 내 몸을 불살라서라도 이겨내겠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맞다라는 것을, 너가 옳아라는 말을 듣겠다라는 굉장히 강한 집념?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을 끝내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태도, 그러니까 너무나 이번 분들은 아마 내가 지금 되게 깊이 있게 알아차리지 않는 이상에는 조금 변화가 어쩌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너무나 그 위의 패턴들도 그렇고 내가 이 패턴에 대해서 너무 믿고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강하고 신념처럼 강하고 여러분 자체도 펜타클, 나이트 펜타클 카드는 쉽게 변하는 사람이 이제 아니다 보니까 아마도 이 패턴의 어떤 종료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의 이러한 이번분들의 태도는 아주 훌륭한 태도인데 요게 아마 이 패턴을 끝내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너무 지나쳐서 나 자신을 조금 갉아먹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태도를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다시는 이런 선택들이 반복되지 않을지 패턴들이 반복되지 않을지로 뽑은 카드가 킹 펜타클 카드예요. 이거는 완전하게 뒤집어 엎는 변화라기보다 약간 노력의 방향이 바뀐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오셨을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뭐 바꿔라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어떤 많이 이루어 오신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너무 잘해 오셨는데 지금은 증명하기 위해서 버티는 것을 하지 않는 선택,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애쓰지 않는 선택, 이것은 내가 이미 가진 기반 위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킹 펜타클은 이미 다 가진 어떤 기반이 다 닦여진 곳에 앉아있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더 무리해서 악착같이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내가 다져진 기반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하는 선택들, 편안하게 하는 일, 이미 가진 것들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애쓰지 않는 그런 느낌들. 이렇게 방향을 좀 바꿔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맞나? 막 이렇게 생각해. 여태까지는 아마 나 스스로를 좀 잘 믿지 못하고 밖에서 이게 맞다라고 하면 아 내가 맞나 보다 좀 이렇게 생각해 오셨을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이제는 스스로를 믿는 선택이에요. 아 질문을 하시더라도 이게 나인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선택을 해보시라는 거죠. 바깥에서 이게 맞아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이게 맞음을 이게 옳음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선택, 자기 자신을 좀 믿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스로를 믿으시면 돼요. 이제는 충분히 해오셨고 여러분들은 바깥에서 증명받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내가 한 선택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 그리고 누군가 혹시라도 그게 옳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 직관이 옳다라고 한다면 나의 생각대로 좀 밀고 나가보는 그런 것들도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선택 이후에 찾아올 현실의 변화는 퀸 컵 카드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성취라기보다도 상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되게 많이 부드러워지고 이제 관계가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갈 수 있게끔 할 수 있게 되고 혼자 있더라도 고요해지는 그런 흐름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제는 삶이 나를 다그치지 않게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는 눈에 띄는 어떤 성공, 물리적인 성공보다도 살아있는 감정적인 회복, 그것으로 나타날 거라고. 이전에는 외부적인 성공에 내가 막 이렇게 끌려다녔다면 이제는 감정적인 충만함 속에서 어떤 과도하게 막 애쓰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애쓰는 건
이미 충분히 해오신 것 같거든요. 우리 2번 분들은 정말로 막 이렇게 피나는 노력 이런 것들은 이미 해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까운 그 기반 위에서 좀 편안한 선택, 마음적인 여유 이런 어떤 감정의 회복이 나타날 거라고 해요. 좀 여유로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펼쳐질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2번 분들에게 주고 있는 결정적인 키워드 한 장 열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이 카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는 평화의 생명력입니다.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만족해라 이렇다기보다도 이미 이 킹 펜타클에서처럼 이미 충분한 자리에서 선택을 하라는 주문이에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는 이미 결핍의 반복을 끝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쌓아 오셨단 말이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감사하고 그런 마음, 감사하는 마음가짐. 뭐든지 내가 다 갖춰졌다는 스스로를 좀 믿으시고요. 이게 꼭 뭐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 기반을 잘 다져 오셨던 분들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반, 나 스스로에 대한 선택을 믿어주시고,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사는 삶에서 이미 충분한 나로, 이미 충분하다, 나는 충분하다 라는 선택을 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제는 어떤 외부적으로 바깥으로 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나의 그 삶의 시선이 내면으로 향하는 이제 그런 삶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 카드에서도 그 키워드의 카드에서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감사합니다 하는 이미지로 그려져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두 손을 가슴 위에 얹고 감사하다는 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3번을 선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선택, 내가 지금까지 어떤 패턴을 반복해 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더 이상 그 패턴이 반복되지 않을 그럴 선택을 카드를 통해서 리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3번 분들께서 좀 반복적으로 해왔던 패턴이 무엇일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오래 버티는 사람, 아주 인내심이 강력하신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이렇게 아주 버티는 힘이 강력하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지금 이 패턴의 핵심이 뭐냐면 이미 끝난 상황에도 사실상 그 상황이 끝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스스로는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눕혀두는 그런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이 인내라는 부분은 굉장히 미덕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그것이 어떤 치유되지 않은 고통 이런 것들을 미루는 방식으로 작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인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끝난 상황에도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그 상황에 머물러 있고 더 지켜내려고 하고 했는데 사실 그것은 어떤 포기라기보다도 끝났다는 신호를 좀 무시해 오는 선택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상황들을 제가 조금 예시를 몇 가지 드려볼게요. 오늘의 리딩은
내가 어떤 패턴을 반복해 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패턴들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러한 패턴들의 예시를 몇 가지 드려볼게요. 어떤 것에 내가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감정이 식은 관계적인 부분에서 감정이 식은 사람가 굉장히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습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화는 이어지고 있고 뭔가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연인 관계에서도 그 끝 무렵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서로 대화는 하는데 감정은 없는 상태? 약간 요런 거. 이런 식이에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깊이는 더 깊어지지 않고 그냥 감정이 그냥 흐려지는 그런 상태. 그것도 하나의 사인인데 이미 그 마음이 많이 떠났는데도 그걸 놓지 못하고 끝내지 못하고 지금은 시기만 안 좋은 거야. 시기가 그냥 안 좋은 거야. 조금만 지나면 예전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패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회복이 아니라 연명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인내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약간 연인의 비유를 들었을 때 연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요런 상태. 두 번째로는 몸이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멈추지 않는 그런 경우. 계속 몸이 피곤하다거나 이유 없이 무기력이 찾아온다거나 자주 아프다거나 이런 내 몸이 계속 신호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지금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이번 고비만 지나면 요것만 조금 내가 챙기고 나면 그래 괜찮아질 거야. 몸이 계속 너 좀 쉬어 이제 그만해 라고 신호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회복을 자꾸 미루면서 버티는 거죠. 멈추지 않는 거죠. 몸이 자꾸 멈추라고 말하는데 정신이 계속 버티게 만드는 그런 상황. 그리고 세 번째로는 끝난 미션을 자꾸 붙잡는 그런 태도. 일이나 어떤 사명 같은 것에서 처음엔 분명히 의미 있었던 일인데 성장도 했고 배운 것도 많아요. 그 일을 통해서. 근데 지금은 더 이상 확장도 기쁨도 없어요. 그 일이. 그런데도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해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끝내지 못하는 것. 이건 책임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미 완수된 미션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보여져요. 어떤 일에 대해서 이미 그 일이 완수가 된 거나 다름이 없는데도 뭔가 더 성장하고 더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버티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상처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 같은 유형의 상처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관계나 상황 같은 게 계속 비슷한 상처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같은 감정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거는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일 거야. 이 고통도 다 이유가 있을 거면서 오히려 고통을 약간 중독처럼 물론 고통에는 의미가 있어요. 모든 고통을 그치만 다 통과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상황이 찾아와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데 똑같은 고통이 계속 찾아온다. 점점 더 강한 강도로 같은 고통이 찾아온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 패턴을 끊어줘야 될 수 있는데 이미 거기서는 배울 만큼 배웠다 이러고 그것을 끝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고 있는 상태.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는 건 분명히 맞지만 내가 모든 고통을 다 통과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비슷한 고통이 혹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도 참고 버티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떠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기랑 약간 동일시하는? 그냥 떠나는 것도 아니고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그러니까 자꾸 지금은 아직은 결정할 때는 아니야. 조금만 더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미루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딱 끝내야 될 상황인데 선택을 자꾸 미루는 거죠. 나중에 그러면서 자꾸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그것은 중립이라고 할 수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늘어지게 만드는, 눕히는 선택일 수 있어요. 때로는 그러니까 아무런 선택을 안 하는 게 어떤 중립적인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일단 분류를 몇 가지로 예시를 들어봤고, 한 문장으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 3번 분들은 이렇게 말해왔을 가능성이 커요. 나는 아직 끝내지 않았어. 하지만 용호는 이렇게 말해요.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난 걸 갖고 버티고 인내하고 이게 미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패턴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패턴을 유지하게 만든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그런 감정, 내가 이 패턴을 유지하게 만든 믿음은 킹 완드 카드로 나와 있는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약해서는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오히려 강한 자의 어떤 신념 같은 느낌. 내가 약간 강자의 위치에서 내가 더 책임져야 돼. 내가 포기하면 안 돼. 내가 불을 붙였으니까 끝까지 가야 돼. 이러면서 버티는 느낌이에요. 그게 옳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킹완드는 굉장히 리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 인내의 패턴은 피해의식이라기보다도 뭐랄까 의지와 자존심으로 유지된 그런 고통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되게 좋아요. 내가 시작한 건 내가 끝내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내가 시작을 했으면 제대로 끝을 내고 해야 되는 거 맞는데,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게 아니라 다 옳지만 잘못됐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게 과도해졌을 때를 조금 잘못됐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이런 리더십적인 이 마음은 아주 저는 훌륭한 자질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끝난 일을 놓지 못하고 계속 고통받고 있는 거는 그것은 집착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 카드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충분히 해왔고 여러분은 그 끝남의 사인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끝내야 될 선택으로 뽑은 카드가 식스 오브 소드 카드예요. 자, 떠나야 하는 카드죠. 전장을 이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사실 이렇게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그렇지 않아도 떠날 수 있음을 선택하시면 돼요. 정리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완벽한 정리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납득하지 않더라도 이동할 수 있다, 그런 선택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말을 정리해보자면, 이제 끝내야 될 선택은 내가 정리된 상태로 떠나야 한다는 그런 조건, 완벽하게 정리가 돼야 떠날 수 있다라는 그 조건을 이제 끝내라. 완벽하게 뭔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3번 분들이 새롭게 선택해야 될 태도나 방향은 킹 펜타클 카드로 나와 있어요. 이게 아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믿음으로 킹 오브 완드 카드가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새롭게 선택해야 될 방향은 킹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불에서 흙으로 옮겨가는 그런 선택을 해야 지금까지의 패턴이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리더십 있고 어떤 불같이 밀고 나가는 어떤 추진력도 있으시고 그러한 리더셨지만 이제는 안정적이고 내가 기반을 단단히 하고 있는 그런 자리로 내가 더 나아가고 진취적으로 밀고 나가야 되고 막 이렇게 막 성장을 해야 되고 이런 에너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제는 내가 충분히 갖고 있다. 나 스스로를 믿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반 안에서 그냥 편안한 선택을 한다. 이런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나 자신을 신뢰하고 현존하는 그런 에너지.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선택. 그러니까 삶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일상들. 스스로를 믿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큰 도약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떤 도약을 하고 밀어붙이고 앞으로 나아가고 이런 선택을 많이 해오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이렇게 땅에 발을 딛는 그런 선택, 굉장히 안정적인 선택, 이렇게 해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정감 있는 위치에 서게 되면 이렇게 흙의 에너지처럼 굉장히 안정된, 그라운딩된 에너지에 있다 보면은 그게 보일 겁니다. 아, 이거는 끝난 것이구나. 이게 보일 거예요. 불 속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게 흙으로 딱 가라앉으니까 아, 이건 끝난 거구나. 내가 더 이상 여기에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구나. 이걸 내가 더 이상 끌고 갈 필요가 없는 것이었구나. 이게 보이게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굉장히 묵직하고 안정감 있는 자리, 내가 충분히 나 스스로를 믿고 그라운딩된 위치에 있는 그런 선택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 이후의 현실 변화로는 나이트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어요. 또 펜타클의 에너지가 나왔죠. 엄청나게 눈에 띄는 기적은 아니라고 보여요. 하지만 어떤 지속되는 삶, 안정이 지속되는 삶, 하루하루가 무너지지 않고 감정이 급격하게 출렁거리지 않고 어떤 계획이 현실로 이렇게 다소 느리더라도 천천히 그런 이어지는 흐름, 화려하지 않더라도 이제 더 이상 쓰러지지 않는 그런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뭔가 불같은 에너지로 달려왔다면 앞으로는 약간 흙의 에너지, 안정적인 에너지로의 그런 바뀌는 에너지 흐름이 그렇게 안정된 에너지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서건.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어쩌면 나를 소모시키고 어리석은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것. 이제는 여러분이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펜타클의 왕 같은 에너지로 좀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로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본 3번 분들에게 주는 결정적인 키워드를 열어볼게요. 이 카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의 믿음을 믿으세요. 펼쳐지는 여정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당신의 믿음은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이제는
이 견디지 말고 맡겨도 된다는 그런 믿음. 많이 견뎌 오셨을 우리 3번 분들, 이제는 내맡기셔도 됩니다. 삶을 신뢰하셔도 됩니다. 아까 그 킹페타클의 그 에너지는 정말 삶을 신뢰하는 그런 안정된 에너지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정말 내어 맡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충분히 버텨오셨고 잘 해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더 버티라고 하고 있으신가요?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더 버티라고 하나요? 아니면 이제 옮겨 타라고 하고 있나요? 이제는 모든 것들을 내가 버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밀어붙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마무리해야만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 그런 것들은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은 나 자신을 신뢰하고 내 삶을 신뢰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러한 삶에 나를 내어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삶이 나를 산다고 하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신뢰하고 믿고 하루하루를 안정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응원하도록 할게요. 이제 더 이상 어떤 고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선택, 이것들을 해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